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자전거 사고 예방 시스템의 발표를 맡게 된 안준형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개요, 개발 과정 및 분석, 결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우선 작품 개발 배경입니다. 저희 조는 코로나 시대의 종식에 맞춰 쉽게 접할 수 있는 야외 활동인 자전거를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코시스에서 제공하는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21년 자전거 도로 규모의 경우 70% 이상 증가하였으며 공공자전거 이용률 또한 4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비례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률의 경우 2016년 대비 15% 이상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전거 시장에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조사한 결과 크게 2가지 종류의 자전거 관련 어플리케이션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릉이, 일레클과 같은 공공자전거 대여 및 경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과 바이크 트래커, 벨로가 사이클, 스트라바와 같은 자전거 주행에 있어서 편의성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2가지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들 모두 자전거 주행에 관련된 편의성만을 제공할 뿐 자전거 제한속도 알림 및 안전운전에 대한 정보 제공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자전거 안전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고, 미끄러짐 사고, 과속에 따른 충돌 사고, 그리고 회전 시 측면 충돌 사고의 3가지 사고 경우와 사고 이후의 대처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 구현을 목표로 작품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스마트 자전거 사고 예방 시스템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면 온도를 통한 도로 노면 상태 파악, 객체 인식 모델을 통한 제한 속도 알림, 측후방 물체 접근 및 사고 발생 감지, 그리고 주행 정보 및 날씨 정보 제공의 4가지 분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면 온도를 통한 도로 노면 상태 파악 기능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의 알고리즘은 마그누스 방정식을 통한 도로 결빙 판정 알고리즘으로 습도, 대기온도, 노면온도, 노정온도를 통해 건조, 젖음, 결빙 위험, 결빙 상태로 도로 노면 상태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리즘에 사용할 데이터로는 2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는데, 첫 번째 데이터셋은 기상청 RSS 서비스로 3시간 단위로 실시간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상청 RSS 서비스의 경우는 날씨, 방수량, 적설량, 기온, 습도, 풍속 등의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러나 저희가 마그누스 방정식을 활용하기 위한 변수인 지면 온도 등의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존재하였습니다. 다른 데이터셋으로는 공공 데이터 포털의 기상청 시간자료 조회 서비스입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의 경우에는 기상청 RSS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날씨, 강수량, 기온, 습도, 풍속, 일조량, 지면 온도, 지중 온도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었고, 단점으로는 실시간 데이터가 아닌 2일 전의 데이터까지만 열람이 가능하여 현재의 지면 온도를 예측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공공 데이터 포털의 데이터로 선형회귀 분석을 통해 지면 온도 예측 모델을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선형회귀에 사용한 모델은 다중선형회귀 모델로 여러 개의 독립 변수를 통해 종속 변수를 예측하기 위한 회귀 모델을 생성하였습니다. 나와 있는 식의 가중치를 얻어내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중선형 회귀에 사용된 라이브러리는 스테이치 모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모델을 생성하였습니다. 저희는 결정 계수와 p-밸류 그리고 분산 팽창 요인의 성능 지표를 중점을 두고 모델을 제작하였습니다. 초기 모델의 경우 기상청 RSS와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에 중복되는 모든 데이터로 분석을 실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성능 지표는 다음과 같이 나왔으며, 문제점으로는 강수량과 적설량의 수치가 0인 데이터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p-밸류 값이 너무 높았고, 분산 팽창 요인의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수량과 적설량의 용어에 따라 0 또는 1값의 범주형 변수인 젖은 변수로 변경하였고, 변경한 후에는 여전히 성능 지표는 낮은 수치를 보여주지만 오류가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온도와 다음 시간의 온도 변수 간의 분산 팽창 요인이 10 이상으로 다중공성성이 검출되었고 젖은 변수와 시간 변수의 p-밸류 값이 0.05 이상으로 변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다음 시간의 온도 변수를 온도 변화량으로 변경하였으며 시간 변수를 일사량의 유무의 범주형 변수로 변경하였고 도로의 젖은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는 이 모델과 크게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맥 변수를 제거하여 다음과 같은 성능 지표를 얻어냈습니다. 최종적으로 얻어낸 모델의 식은 위의 식과 같으며 최근 일주일의 실제 지면 온도와 예측 온도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초기 모델과 최종 모델을 비교했을 때 10%가량의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얻어낸 지면 온도를 처음에 보여드렸던 마그누스 방정식의 도로 결빙 판정 알고리즘에 집어넣어 도로 결빙 상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객체 인식을 통한 제한 속도 알림 기능입니다. 이 제한 속도 이 객체 인식 모델에는 욜로 V5 모델을 사용하여 저희가 커스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데이터셋으로는 2250장의 트레인 데이터와 380장의 밸리드 데이터 그리고 10종의 클래스로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있는 오픈소스 데이터와 로보플로우의 객체 인식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데이터 그리고 저희가 직접 촬영하여 얻은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자전거 도로를 직접 조사하여 관측 빈도수가 높은 이 5개의 표지판을 클래스로 선정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출입금지 표지판, 자전거 보행자 통행 구분 표지판, 그리고 20km와 30km 속도 제한 표지판, 자전거 전용 도로 표지판을 초기에는 5개의 클래스로 진행하였고 이러한 경우 모델의 문제점으로는 학습되지 않는 속도 표지판인 40km와 50km, 60, 70, 80의 경우 30km로 5인식한다는 단점이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유사 이미지 판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클래스의 수를 10가지로 늘리며 앞서 말씀드렸던 40에서 80km의 속도 제한 표지판을 클래스로 추가하였습니다. 이후의 문제점으로는 하나의 클래스를 여러 클래스로 다중인식하는 경우와 잘린 이미지에 대한 인식 성능이 부족한 경우와 어두운 환경에서 인식 성능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나타났습니다. 우측에 나타난 화면은 이제 다중인식, 미인식 그리고 5인식의 예시로서 인식 정확도가 낮거나 아예 미인식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욜로 V5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증강 기법 외에 추가적으로 그레이스케일과 컷아웃을 적용한 데이터를 추가하여 학습 데이터 수를 증가시켰습니다. 우측에 나와 있는 이미지는 이제 그레이스케일과 컷아웃을 진행한 이미지입니다. 추가적으로 라즈베리 파이의 모델 적용 시 문제점으로서 가장 연산이 빠른 모델인 욜로 V5S를 사용하였으나 연산 속도가 프레임당 5초 이상으로 매우 느리다는 단점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치 사이즈를 10에서 32로 늘려 연산 시간을 프레임당 2초 가량으로 감소시켰으며 추가적으로 라즈베리 파이에서 과열이 너무 심하게 발생한다고 생각되어 스로틀링 현상을 막기 위해 쿨러 케이스 장착을 함으로써 연산 속도 향상시켰습니다. 이제 다음 그래프는 초기 모델과 최종 모델의 에포크 수, 데이터셋, 클래스 수, 배치 사이즈를 조정하며 나타난 MAP 지수입니다. 이제 좌측의 이미지는 초기 모델로 디텍팅을 돌려본 결과이고 우측 모델의 경우 최종 모델로 특정 이미지를 디텍팅 돌려본 결과입니다. 이는 초기 모델과 최종 모델의 각각 이미 50장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디텍팅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초기 모델의 경우 0.39의 인식률을 나타내었고 최종 모델의 경우 0.91의 인식률을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으로 축구방 접근 및 사고 알림 기능입니다. 일단 회로도는 다음과 같으며 초음파 거리 센서, 블루투스 모듈, 자이로 센서, 아두이노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음파 거리 센서입니다. 센서 2대를 이용해 각각 좌측 후방과 우측 후방의 물체 접근을 감지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거리 측정으로 이제 물체 접근을 감지하였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위험이 되지 않는 물체들도 위험으로 판단하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3km, 시속 3km 이상으로 접근하는 물체만을 구별하여 판단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자이로 센서의 경우 기울기 변화와 각속도 변화량을 통해 사고 발생을 감지하였으며 실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울기가 60도 이상 그리고 각속도 변화량이 초당 10라디안으로 변하는 것을 사고 발생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 센서로부터 받은 값을 통해 상황을 안전, 사고 발생, 좌측 접근, 우측 접근으로 구분하는 역할을 아두이노에서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황 결과를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지는 이제 아두이노 코딩 화면입니다. 이제 사고 감지 기능의 알고리즘 순서도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사고 발생 여부를 판단하였고 그 후에 우측 접근과 좌측 접근을 감지하며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 안전 상태로 판단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지금까지 계산된 종합적인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초기 화면은 다음과 같으며 신고, 주행, 날씨 화면으로 각각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날씨 화면의 경우에는 핸드폰 GPS를 통해 현재 위치를 확인한 후 현재 지역에 따른 기상청 RSS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하였습니다. 3시간 단위로 제공되는 기상 정보 중 온도, 풍속, 습도, 강수 확률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선형일기 모델을 통해 얻은 도로 결빙 상태를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행 화면입니다. 웹비어 기능을 활용하여 구글 지도를 표시하였으며 위치 센서를 이용하여 현재 위치 인식, 초당 이동 거리를 이용하여 주행 속도를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주행 시간, 소모 칼로리, 최대 속도, 평균 속도와 같은 주행 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해 객체 인식 결과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제한 속도를 표시, 그리고 표지판을 인식해 데이터가 달라지는 순간 음성 안내를 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한 속도 이상으로 주행 시 음성 메시지를 통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 30초 이상 경과할 경우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신고 화면입니다. 일단 긴급 119 전화 버튼을 클릭 시 119에 즉시 전화가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기존에 2개 이상의 비상 연락처를 저장하여 사고 발생 시 알람 문자가 전송되도록 기능을 구성하였습니다. 원래는 초기에는 바로 문자 전송이 될 줄 알고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상하였는데 구글 정책으로 인해 문자가 전송되기 바로 직전 단계까지만 완성이 되고 이제 텍스트 작성의 경우는 되지만 문자 발송 기능까지는 구현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품 디자인의 경우 자전거에 라즈베리 파이와 아두이노 회로를 장착할 수 있는 케이스를 제작하였으며 이 케이스 제작에 있어서는 팅커캐드 사이트와 큐빅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모델링한 이미지는 다음과 같으며 실제 결선 모습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우선 라즈베리 파이의 객체 인식 영상입니다. 시속 30km 구간입니다. 속도가 바뀌면 제한 속도가 변경될 경우 다음과 같이 음성 알림을 제공하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시속 20km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여주세요. 이제 민감도를 살짝 조정하여서 이제 7km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제한 속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음성 알림이 되도록 설정해 놓은 영상입니다. 우측 후방을 조심하세요. 초음파 모듈의 작동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는 자전거 사고 예방과 자전거 사고 이후의 대처 기능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존 자전거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의 편의성 유지에 포커스를 두어 다음과 같은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사용 부품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객체 인식부와 사고 감지부로 구분하여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으며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연 뭐 바로 볼까요? 이쪽이